안녕하세요. 2025년도 시험을 대비하는 강좌이고요. FAT 2급이라는 자격증입니다. 그 중에서 이론편은 공부를 하셨을 거고, 이론에 이어서 이제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박명희 강사입니다.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 실기 프로그램을 일단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의에 회사가 하나 등록이 돼야 되고요. 이 FAT 2급 시험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지 이 기업의 특징을 좀 보고 그다음에 거래처 등록하는 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등록하는지 해보고 그리고 개정 과목과 적요 등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실기 프로그램은 AT, KICPA.or.kr AT 시험을 자격 시험을 응시하는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요 공부하러 오신 거죠. 이 시험의 특징은 비대면 시험이 특징이에요. 비대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개인적인 장소에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안 봐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시험 보는 장소에 가서 추워서 덜 서 있다가 장소에 들어가서 대부분 이제 학교나 학원이죠.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뭐 데이터를 제출하고 빠져나와서 또 집에 오고 이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장점은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서 시험을 본다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비대면 시험을 보려면 컴퓨터 환경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장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컴퓨터 활용 능력, 컴퓨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비대면 시험 그게 좀 불편해요. 그러나 그래도 이 자격증이 이제 더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무나 회계와 관련된 실무 능력을 평가받는 꽤 좋은 자격증이기도 하니까 특히 메리트는 더전 프로그램이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일단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비대면 시험을 어떻게 보는 건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처음 내가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이 활용이 많이 익숙하지 않다. 나는 그냥 종이에다가 문제 풀고 하라는 대로 데이터를 뭐 드라이브에 넣어서 그렇게 시험 보는 게 낫다. 그러면 또 전산세무회계 쪽을 또 선호하시기도 하고 자 그럼 일단은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입니다. 자, 전체 페이지 처음에 들어가시면 처음에 이렇게 이제 공지사항들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 여러분 여기서 공지사항 중에서 비대면 수험자 가이드 영상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가이드 영상 전체 화면 보기 클릭해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뭐 토요일 날 시험 본다. 그러면 토요일 이전에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의 이메일로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가이드 영상을 보내주고요. 그대로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 이메일을 보고 다다음에 시험을 보지만 그 전에 미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데 그때 문제는 그냥 예시 문제겠죠. 그래서 시험 보는 대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고 문제가 없을 때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실에 잘 들어가 보시면 공지사항에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쭉쭉쭉쭉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수험자 가이드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뭐 하이라이트 이건 필요 없는 것 같고 아래쪽에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뭐 등등등 설명이 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료들을 좀 보시면서 시험을 대비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전체 메인 중에서 25년도 시험 일정은 쭉 있고요. 근데 이 시험 일정에 3월 22일에 시험을 본다면 3월 22일에 집에서 보는 거야. 아니면 개인적인 장소가 있겠죠. 주변 시끄럽지 않은 장소. 그리고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여러분이 시험 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화면을 안 보고 막 다른 데를 봐. 그러면 컨닝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바로 그냥 자격 박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 보는 모드로 연습을 하셔야 돼. 시험 보는 방식으로. 눈 위치가 자꾸 움직인다. 저쪽으로 간다. 그 얘기는
컨닝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습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응시하는 방식이 오히려 어려워졌어. 자, 비대면 시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요. 요거 닫을게요. 자, 프로그램은요. 하단에 보면은 교육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이시죠? 자, 그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원, 투가 있는데 원 다운받아도 되고 투나 괜찮아. 둘 다 똑같아. 똑같은 프로그램이니까 교육용 프로그램은 둘 다 같아요. 같은 거니까 로딩 안 걸리게 두 개 만들어 놓은 거야. 요거 걸든 요거 걸든 아무거나 다운받으시면 돼요. 저는 이게 다운이 미리 저는 바탕화면으로 다운받아 놨거든요. 그럼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요. 대신 여러분이 다운받을 때 25년도 완전 연초다. 그러면은 여전히 24년도 프로그램이 업로드가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운받을 때 반드시 25년도 버전인 것을 확인하셔야 돼. 25년도 버전, 24년도 버전이면 25년도 시험에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25년도 프로그램인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운을 받았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스마트 A라고 쓰여 있고요. 이렇게 생긴 이제 G 파일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압축을 풀고 압축 풀고 나면 이 안에 이제 실행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쭉쭉 실행하시면 되고요.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아놨고 화면으로 다운받아서 설치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압축을 푼다. 그 다음에 중간에 더블 클릭을 하면 중간에 이런 메시지가 뜬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선택하고 다음을 누른다. 그러면 이게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냥 설치 변경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고 계속 그 다음만 계속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AT 자격시험 스마트 A I 플러스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여러분 화면에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설치돼요.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가 설치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실행이에요. 자, 그러면 설치가 됐을 때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어요. AT 자격시험 도전 스마트 A I 플러스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하나가 이제 만들어져요. 요거 이제 아이콘 생성이 되기 전에요. 압축을 풀면 요 압축을 풀면 이렇게 생긴 게 생겨. 그럼 EXE 해서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계속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렇게 중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로딩이 되는 화면이 뜰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이런 메시지가 이제 중간에 또 뜨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긴 처음에 동의합니다. 선택하시고 다음 자동으로 경로는 설정되기 때문에 바꾸실 필요 없이요. 그냥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설치 버튼 누르면 자, 요 시간부터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완료가 됩니다. 바탕화면에 설치가 다 끝나면요. 바탕화면에 AT 자격시험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이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설치했던 파일은 삭제하시고요. 이건 삭제하시고 자,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처음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25년도 시험을 대비하는 강좌가 대부분 연초에 이제 촬영을 해요. 그래야지 이제 뭐 3월이든 5월이든 빨리 시험을 보기 위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데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이 지금 25년도 버전을 다운받았을 때 이 아이콘 모양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약간 달라진다고 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25년도 프로그램이기만 하면 되고요. 내용은 동일하니까. 자,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시고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24년이라고 쓰여 있는 건 데모 프로그램이라 그렇습니다. 자, 급수를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하고 있죠. 우리 시험은 FAT 2급은 가장 초급 자격증이고, 그 다음에 FAT 1급,
그 다음에 TAT 2급, 그리고 TAT 1급, 이렇게 급수가 나누어져 있어요. FAT 2급은 개인 기업인데 회계만 하는 거야. 그리고 차대변을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부가가치세라든지 그 이외에 나머지 결산 파트도 그렇게 다소 어렵지 않은 난이도가 좀 낮은 형태의 기업의 수준이란 뜻이고요. FAT 1급은 법인 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습 양이 좀 많아지죠. TAT 2급은 세무와 관련된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험이고 TAT 1급은 이제 법인세, 세무 조정까지 나오니까 당연히 어렵고 여러분 급수를 잘 열고 들어가셔야 돼. 급수를 잘못 열고 들어가면 이상한 데이터들이 막 열려요. 화면들이. 자, 지금은 FAT 2급입니다. 자, 회사 코드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제 회사를 등록해야만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없으면 연습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로그인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보면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를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화면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회사 등록 메뉴 보이시죠? 그 메뉴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임의로 회사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교환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입력을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사 등록을요. 이 회사를 가지고 전표 입력하는 다양한 예제들을 지금부터 입력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할 거고 시험에서 지금과 같이 입력하는 게 또 시험이야. 그런데 다 입력은 안 하고 그중에 일부만 지금부터 입력하는 걸 빠짐없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중에 틀린 걸 수정하세요. 그러면 얼른 찾아가지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프로그램에 있는 회사 등록 메뉴에서 회사를 코드를 하나를 부여합시다. 자, 500번으로 하나를 등록할게요. 그리고 회사 이름은 안 보이죠? 잠깐만 닫아서 이걸 이렇게 빼놔야 돼. 그래야지 화면이 잘 보여. 다시 들어가서 회사 코드는 500번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요. 회사 명칭은요. 사업자 등록증, 우리 회사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회사 이름을 불링 화장, 화장품 회사인가 봐요. FAT 2급 시험은요. 법인이 아니라 개인 기업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개인 기업 선택하시고요. 당연히 사용할 거죠. 그럼 사용하는 걸로 한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넘어와요. 자, 그리고요. 이번 연도가 너네 회사는 몇 번째 회계 기간에 도래된 거니? 몇 기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해년도 기수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0기.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시험 보는 연도가 25년도죠. 여기다가 25년도 입력.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1월 1일 입력이 안 돼도 그냥 연도가 바로 1월부터 12월까지 연도 설정이 자동으로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신고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회계 기간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밑에 사업자 번호는 보고 옮깁니다. 사업자 번호는 110-21-02-125. 이게 일반 과세냐, 간이 과세냐, 면세 과세냐 이러한 거래들은 사실은 이제 부가세법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에 쓰여 있는 대로 그냥 옮기시면 되고요. 일반 과세자. 대표자 이름은 여기 불링화장 밑에 있죠. 그러면 시험에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잘못됐으니까 한 개를 찾아서 수정해라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수정할 수 있어야 돼서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거주자인 거 맞고요. 대표자 주민번호 있으니까 옮기고요. 167 1024 177 2814. 대표자 구분해서 뭐 나와 있는데 이거 상관없습니다. 입력 안 해요. 공동 여부도 입력 안 해요. 자, 주소지를 볼 건데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래.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조금 더 쉽게 이 세무서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아래. 관할 세무서, 관할 지자체 이런 정보들이 자동으로 이 자리에 반영되거든요. 근데 시험 볼 때 우편번호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생략하도록 하긴 해. 근데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강남구를 선택하시고요. 강남구. 그 다음에 여기 강남대로죠. 입력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주소지가 이제 변함이 있나 보다. 강남대로 여기 혹시 띄었어도 안 되는구나. 주소지가 조금 변했나 보다.
강남대로 하면 쭉 조회가 되는데 아마 252가 사라진 것 같아요. 주소, 우편번호 창에서. 시험 볼 때는 안 그럴 거고. 우리 250으로 하겠습니다. 선택할게요. 이걸로. 대충 뭐 어쨌거나 관할 세무서가 동일할 테니까. 자, 이렇게 입력하면 252를 여기서 수정해도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252 이렇게 수정해도 돼요. 중요하진 않은데 이 우편번호 입력했을 때 얘하고 자동으로 반영되는 관할 세무서가 역삼 세무서라는 걸 이 주소지가 관할되어 있는 세무서와 연결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시험 볼 때는 우편번호 입력을 대부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지우고 그냥 여기다가 손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얘하고 세무서랑 지방세 법정 코드가 반영이 돼서 제가 우편번호를 조회해도 얘가 삭제가 되진 않아서 이렇게 한번 바꿔놓고 자, 그 다음에 사업장 전화번호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관심 없고 그 다음에 업종 코드도 없어요. 그러나 업태 종목은 입력해야 돼요. 자, 업태는 사업자 등록증에 써 있는 걸 옮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개인기업이라서 제조업은 안 나와. 우리가 시험 보는 거는 일반 도소매업이고요. 그러니까 매입해서 판매하는 거죠. 이 회사의 특징이 화장품이고 관할 세무서는 역삼 세무서 그리고 지방세 관할 법정 코드는 강남이니까 강남구청.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개업연월일 보이세요? 2016년 3월 1일 이 아랫줄에 개업연월일 입력하는 란 있죠. 2016 0301 날짜 입력하시고 그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폐업은 뭐 당연히 입력을 안 할 거고 국세환급금 계좌 있으면 넣겠지만 뭐 상관없고 여기 기본사항까지만 입력을 하시고 자, 그 이메일 주소 입력할 수 있도록 메시지가 떠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화면에 추가 등록 사항이 없어서 이메일 주소까지 입력을 하지는 않아. 그냥 요 정도까지만 자료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프로그램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닫고 메뉴를 닫으시면 돼요. 아, 그리고요. 프로그램은 그냥 입력을 하는 순간 그냥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뭐 내가 어떤 기능을 써서 저장을 누르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뉴를 닫을게요. 닫고요. 다시 원래 프로그램 처음에 열었던 메뉴를 열어서 다시 회사 코드에서 오른쪽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면 방금 전에 등록했던 이제 불링 화장이 이제 화면에 보이게 되죠. 자, 여기다가 선택하시고 이제 확인하시면 로그인하면 더전 프로그램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자, 회계 메뉴를 크게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아니면 얘 메뉴 눌러놓고 요 위에 보면 X 버튼 있거든요. X 버튼 하면 얘가 닫혀. X를 닫아도 되고 그냥 둬도 되고 다시 메뉴 눌러도 되고요. 메뉴를 종료해도 되고요. 자, 전체 FAT 2급 시험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실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했던 게 요 회사 등록이었던 거야. 요 회사 등록. 그리고 이번에는 거래처 등록이나 계정 과목 같은 등록을 좀 해볼 건데 이 모든 메뉴들이 어떻게 시험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지금 볼 거고요. 백업 데이터는요. 제가 이제 DB를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을 하면 그 제공되는 백업 데이터들을 프로그램 안으로 가져올 때 이 복구 메뉴를 한 번 정도 쓰게 돼요. 그것 빼고는 데이터 관리는 쓸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초정보 관리는 꽤 많이 여러분이 해야 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표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차변에는 무엇이 오는데 얼마, 대변에는 뭐가 오는데 얼마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우리는 뭐 한다고 했냐면 분개한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이게 분개한 거 있죠? 이 분개한 걸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돼. 그게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이 메뉴에다가 내가 차변과 대변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뭐 사실 제일 중요하죠. 이게 잘 돼야 장부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그냥 장부예요. 장부. 내가 확인하고 조회하는 장부. 내가 입력하는 메뉴가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결산을 할 때 결산 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표가 만들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결산 자료 입력이고요. 나머지는 말 그대로 장부예요. 얘도 장부. 그 다음에 금융자금은 다 장부예요. 그러면 이 중에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입력을 하거나 막 뭔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것들은 회사 등록이나 이런 각각의 기본적인 등록 메뉴 또는 일반 전표 입력 또는 결산자료 입력 끝. 나머지는 그냥 조회하는 장부. 조회 기능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거래처 등록이나 등등등의 메뉴를 좀 볼 건데 그 메뉴들을 보기 전에 제가 기출문제를 잠깐 볼게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나 이런 거 공부해야 하는구나. 이거 알아야겠구나.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시험은요. 우리가 이론편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객관식 문제는 총 30점 배점이고요. 객관식은 이론 문제가 문항당 3점씩이에요. 토탈 점수는 10점 10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객관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10번까지는 이론형 객관식 문제. 하나당 3점씩. 그럼 이론형 문제에서 이제 70점이요. 30점이었고요. 이제 실무 수행 평가 여기부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야. 실무 수행은 전체 점수가 총 70점이 이제 이 안에 구성되어 있고 FAT 2급 시험의 특징은 개인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도소매만 해요. 대신 얘가 판매하는 물건은 늘 달라. 얘는 안경용품을 팔지만 어떨 때는 가구를 팔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신발을 팔기도 하고 지금처럼 화장품을 팔기도 해요. 품목은 다양한데 항상 정해져 있어요. 도소매를 하는 개인 기업. 이게 기본적인 이 기업의 이제 일단 기업 상태고요. 자, 아래 보면 실무 수행에 대한 유의사항은 나중에 이제 같이 볼 거고 전체 문제를 좀 보려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야. 1번에 아래 카카오뱅크라는 계좌가 하나 개설됐대. 그 나보고 뭐 하라는 거냐. 사업용 계좌를 개설했대. 설명. 그럼 내가 해야 될 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통장사본이래요. 통장사본을 참고해서 거래처 등록을 하래. 자료는 줘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뭐 해야 될까? 말 그대로 거래처 등록을 하는 거야. 그럼 거래처 등록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거래처 등록하는 것. 그게 여기 들어가서 하는 거구나. 이 얘기 하려고. 거래처 등록은 여기 가서 하는 거구나. 그럼 거래처 등록을 할 수 있어야겠구나. 근데 거래처 등록을 하면 몇 점을 주는지 안 써 있지 않아? 거래처 등록 문제이긴 해. 근데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이 실무 수행을 하면 점수는 몇 점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FAT 시험, TAT, 이 모든 AT 시험이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방식을 완전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자료를 보고 수행 과제를 다 수행을 해. 1번부터 예를 들면 거래처 등록을 하래. 오케이. 거래처 등록을 해. 두 번째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틀린 부분을 등록하거나 수정하래. 이게 무슨 말이지?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죠. 해야 돼요.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얘가 하라는 실무 수행을 온전히 해야 돼. 했어. 이거 했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점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그냥 일단 다 하는 거야. 세 번째, 이제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건데 징빙, 내용 보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하고 두 번째, 얘도 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거래가 일어났죠? 전표 입력하래요. 얘도 매입 거래가 일어났대요. 전표 입력하래요. 얘도 전표 입력하래. 분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분개하래. 7번 분개하래. 전표 입력. 8번 전표 입력 분개하래. 그리고 전표가 이미 입력이 됐는데 틀렸대. 올바르게 수정하래. 결혼한대. 수정하래. 이혼하라는 건가? 그건 아닌데. 그렇지? 뭔가 이제 잘못 회계 처리가 된 거예요. 수정은요. 이미 출제자가 답을 입력을 해놨는데 일부러 틀리게 입력해. 내가 그 틀린 부분을 찾아서 정확한 회계 처리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봐요. 각각의 문제마다 너 몇 점 줄게, 몇 점 줄게 이게 없어. 일단 다 해야 돼. 다 하고 마지막에 결산도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결산도 수행해요. 다 했잖아. 그치?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실무 수행 평가 문제를 푸는 거야. 지금부터 문제를 풀고요. 이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뭐 하냐면 정확하게 자료 DB를 입력하는 실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실무 수행을 하면 그냥 그게 답이었거든. 근데 이제 아니야. 너 넣었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질문할 거야. 질문하는 답을 찾아. 이게 시험이 됐어. 좀 특이해졌어요. 답안 뭐 입력 유의사항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예를 들면 아까
카카오뱅크 거래처 등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 왜 11번이냐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객관식 이론 문제였죠. 30점. 그리고 나서 10번까지가 얘잖아. 이제 11번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제부터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금융거래처별로 계좌번호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 그러면 아까 카카오뱅크 입력한 거 말고 다른 은행들도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거래처 등록했던 메뉴를 다시 열어서 1번, 2번, 3번, 4번에 설명되어 있는 숫자들과 은행을 비교했을 때 잘못 입력되어 있는 걸 찾아서 답이 3번이면 3, 답이 4면은 4 이런 식으로 채점해서 입력하는 거야. 숫자로. 근데 이게 맞으면 점수는 3점. 두 번째, 거래처 원장. 우리가 앞에서 전표 입력할 때 선급금이랑 관련된 어떤 회계 처리를 입력을 한 거야. 그리고 그거 말고 다른 애들이 정보가 있겠지. 이제 전체를 묶어서 12번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12월 말 거래처별 선급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서 4개를 얼른 비교하고 이 중에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틀리면 마이너스 3점, 맞으면 플러스 3점. 3점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주관식도 있어요. 주관식은요. 내가 찾아야 돼. 찾아서 금액을 쓰는 거야. 맞으면 3점, 얘 맞으면 4점. 문항마다 점수 배점이 약간씩 1, 2점씩 차이가 좀 나요. 이렇게 해서 20문제까지 쭉 있었죠? 쭉쭉 가요. 똑같아. 이제 계속 막 주관식 엄청 많아. 내가 앞에 전표 입력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게 틀렸다면 반드시 뒤에 평가 문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하면 문제를 풀 수 없게 문제가 바뀌었어요. 입력을 반드시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얘가 질문하는 숫자를 찾아내는 거지. 문제가 완전히 틀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까지, 그러니까 11번부터 30번까지 실무 입력한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그게 62점이에요. 그러면 70점이니까 8점 남았잖아. 8점은 회계정보 분석이라고 해서 31번하고 32번은 각각 4점씩 줘요. 이건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냥 얘가 여기 보고 요 비율을 구하면 돼. 산식이 있어. 산식이 있어서 어려울 게 전혀 없지. 이렇게 실기 점수가 70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볼 때 여러분의 점수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야. 이거에서 답 찾고 이거에서 답 찾고 하는 거야.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사항. 학생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 입력이 귀찮잖아. 그래서 입력을 안 하고 그냥 문제를 먼저 봐. 그리고 이 문제하고 이 문제를 보고 이미 입력되어 있는 정보와 내가 또 입력해야 되는 정보를 플러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문제를 먼저 보고 내가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 걸 반영해서 감안해서 1, 2, 3, 4 중에 답을 찾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잖아. 그치?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입력을 안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야. 그러면 얘는 정답으로 인정을 안 해. 반드시 입력이 돼 있어야 돼. 내가 어떤 틀렸든 맞았든 내용이 입력이 된 상태에서 이 평가 문제를 풉니다. 문제만 풀고 입력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러면 거꾸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잖아. 절대 정답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까다로워졌어. 회계 문제를 이렇게 낸다는 게 좀 기발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결국에 여러분 점수는 얘가 되는 거야. 앞부분의 실무 수행을 반드시 했을 때 이 답이 동일하게 나올 거고요. 정답과. 그래서 매우 어려워졌어요. 생각보다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까다로워진 거지. 내가 앞부분의 실무 수행에 틀리면 평가 문제는 자연스럽게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왜 먼저 보여드렸냐면 그럼 결국에 여러분 이런 전표 입력하는 거나 거래처 등록하는 부분들은 해보고 알아야만 이제 문제라는 걸 풀든 말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반드시 모든 메뉴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메뉴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건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이제 기출문제로 같이 본 거고요.